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연파 자속에 대해서 전압이 어떻게 코일에 유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결과식은 이제 써놨는데요. 이제 그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연파 자속에 의한 유기전압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정연파 자속이래요. 그럼 자속은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쓰는데 정연파라는 얘기는 사인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연파 자속 파이 이꼬로 파이 m 사인의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줍니다. 단위는 웨버. 사인파를 정연파다라고 그래요. 이거 파형으로 그리면요. 이런 거죠. 이 가로축을 세타 이꼬로 오메가 t축이라 하고요. 이 세로축을 정연파 자속 파이라고 하고요. 이 교차점 만나는 점이니까 중심점이니까 0도로 잡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 t가 세타니까 사인의 0도 그러면 0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이런 파형을 그린다는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90도래요. 사인 90도 그러면 1이니까 최대값 파이 m이 나옵니다. 만약에 180도래요. 사인 180도 그러면 0입니다. 제로가 될 거고요. 270도.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파이 m 곱했으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파이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0도. 그럼 다시 제로가 되게끔 돼 있어서 시간축에 대해서 자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하는 거. 요거 이제 정연파 자속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코일에 이렇게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 유기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유기전압이랍니다. E 단위는 볼트. 그럼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죠. 전자 유도 법칙에서 봤던 겁니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 이만큼 만들어져. 그럼 이제 자속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n 쓰시고요. dt분의 d 그대로 쓰시고 자속 파이는 파이 m 사인 오메가 t랍니다. 그럼 니 거로 하기를 마이너스 n은 그대로 쓰고요. dt분의 d는 t에 대한 변화율이지만 변화율이 곧 수학적으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파이 m은 t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수는 앞으로 보내. 그럼 이제 t 들어간 것만 미분하시면 돼.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건 수학 공식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미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t로 미분하는데 t 앞에 숫자나 문자에서 미분할 때 항상 곱해줘야 돼. t 앞에 있는 거를 꼭 곱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오메가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곱셈을 앞으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정연파 자속이 인가되었을 때 유기되는 전압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답이다라는 거. 근데 1, 2, 3, 4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바꾸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코사인의 세타를요. 사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때는 90도만 더해 주시면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를 난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때는 반대로 90도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90도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에서 하나 더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니 거로 하기를 오메가 n의 파이 m은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의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보이트.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보기가 이렇게 코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주로 요 모양으로 많이 나왔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최대 유기전압을 구하래. 그럼 유기된 전압 2인데 최대 값이 얼마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정연파 자속에 대한 유기전압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최대 값은 이 사인이 1일 때 제일 큰 값이에요. 1보다 큰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게 최대 값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 파이 m이 최대 유기된 전압이다. 보이트.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상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느린 겁니다. 그래서 유기 전압은 자속보다 위상이 90도 늦답니다. 그래서 유기전압은 자속에 비해서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90도 늦다가 답입니다. 근데 이제 90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호도법으로 변하면 파이는 180이잖아요. 2로 나누면 90도야. 단위는 라디안.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늦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그래서 위상관계를 물어보면 자속이 변한 후에 전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느려. 그래서 유기전압이 자속보다는 90도 늦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비례관계까지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연파 자속에 대한 유기전압 2를 다시 한번 쓰면 오메가 n 파이 m에 사인에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방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오메가라는 거 요거는 이제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입니다. 그 다음 요 파이 m은 최대 자속이에요. 그럼 자속은 자속 밀도에다 면적 곱하면 총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BS로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유기되는 전압 2는 주파수하고요. 자속 밀도 곱에 대해서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가 크면 자속도 커지죠. 그럼 유기전압도 커져요. 주파수가 증가되면 오메가 커지죠. 그럼 2도 커진다라는 거죠.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 곱에 대해서 비례관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정연파 자속에 대한 유기전압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은 이제 다 썼고요. 이제 공식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N의 권선의 최대값이 1V래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FL을 기전력을 유기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대 유기 기전력이야.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세교 자속수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속수 파이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자속인데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에서 정연파 자속에 대한 최대 유기전압 2 최대값은 오메가 n 파이 m이었었죠.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쓰면 오메가는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 그 다음 n의 파이 m이네. 단위는 보이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속이잖아요. 파이 m. 최대 자속 파이 m은 2파이 fn 곱셈이가 넘어가면 나눗셈이야. 근데 최대 유기전압이 1V라고 줬으니까 갖다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2파이 F의 M분의 최대 유기전압 1V라고 줬으니까 1이지 뭐. 단위는 웨버.
그래서 2파이 f n분의 1로 돼 있는 거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에 보시면 자속 밀도가 B가 도체 중에서 FLH로 변화됐을 때 도체 중에 유기되는 기절 E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럼 자속 밀도가 있고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연파 자속에 대한 유기전압 E는 오메가 N 파이 M에 사인에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방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이 오메가라는 값은 각주파수니까 2파이 F고요. 자속 파이는 BS잖아요. 그럼 이제 유기되는 전압 E는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 곱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가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파수가 증가되면 유기전압도 커지고요. 자속 밀도가 증가돼도 자속이 늘어나면서 유기전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곱에 비례한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